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대신 답사해드림. 자, 오늘은 여기 어디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회를 하면서 두 번째 물건인가? 그때 PC방에 폐점한 상황이었죠. 내발산동입니다. 내발산동입니다. 예, 그때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제가 그때 막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워가지고 겨우겨우 촬영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상가가 꽤 괜찮았죠. 그 상가를 낙찰받았으니 두 분이 낙찰받은 우리 회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낙찰을 받았느냐? 굉장히 여유 있게 낙찰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예. 김종률 아카데미의 MPL 그리고 경매 기초반 강사님인 라라님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물건도 괜찮았지만 그걸 아주 여유 있게 입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죠. 어떻게 네. 했죠? 일단 이게 1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고 2순위 개인 근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 근저당권에 채권자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 좀 높은 금액을 되게 할인을 많이 받아서 매수를 수강생분한테 해드리는 거죠. 그 받을 채권은 네. 컸는데 맞아요. 받을 채권이 얼마였죠? 2억 원 정도. 2억 원. 네. 2억 돈 받을 채권을 5천만 원대. 5천만 원대. 네, 5천만 원대. 예. 그럼 앞에 선순위 채권은 얼마였어요? 4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한 4억 4억 5천 정도라고 얘기해. 4억 5천이라 씁시다. 그 4억 5천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5,500에 산 거니까 네. 실제로는 한 6억 초반에 상가를 매입한 셈이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2억 받을 채권을 5,500에 사서 그러면 앞에 4억 5천 더하기 2억 해서 한 6억 5천 가까이 입찰하셨겠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입찰은 6억 7천에 6억 7천. 네. 그럼 거꾸로 말하면 6억 7천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한 그거보다 훨씬 싸게 예, 한 아까 5억 5천 좀 넘어가는 금액에 매입을 하셨고 그 세입자 맞췄다면서요? 네. 네, PC방. PC방 네, 조금 상승 중인 PC방으로 맞췄습니다. 보증금하고 월세는요? 네. 8천에 380만 원 받게 됐습니다. 8천에 380이면 대출은 얼마 받았습니까? 대출은 4억 7천 받았어요. 4억 7천에 가만히 있어봐. 4억 7천에 보증금 8천 더하면 투자금 다 오, 회수했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 채권 사드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 그리고 오늘은 그 배당받는 채권자로서 오늘 법원에 배당을 받으러 예. 온 거고요. 그 얘기 주신 2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할인받아 샀지만은 배당은 그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다 배당을 받는 거고 오늘은 그 배당이 있는 날이라서 채권자로서 배당을 자. 받는 날이라서 법원에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기 먹는 날이네요. 소고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배당이 확정되고 배당을 받으면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투자금 회수가 이제 확정이 되는 네, 맞아요. 그런 날이네요. 네네. 제 사건 번호는 안 알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 오늘 배당 안내 예, 배당길 통지서가 왔고요. 예. 2024 타경 120 1028 예, 102841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낙찰 받으면서 두 예. 가지를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뭐 라라님의 실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채권을 인수할지는 뻥치지 마요. 라라님 실력 때문에 우리 걱정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 얘기한 적이 처음에 못 없고요. 들었는 얘기죠? 처음 듣는 그다음에 얘기인데. 두 번째는 예. 세입자 구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 예. 근데 저랑 또 공투하신 분이 워낙 출중한 그 세입자 구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 주변 PC방에다가 그 입점 의사서를 보내서 금방 또 임차가 맞춰졌어요. 아. 주변에 입점 제안서를 다 보내셨다는 예, 예. 얘기신 거예요? PC방에다 입점 제안서를 넣은 거예요? 네, 뭐 사이트하고 직접 이제 전화도 돌려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그 임차 조건보다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훨씬 높은 금액으로 임차를 맞춰서 오. 이런 경우를 전문용어로 겹경사라고 하죠. 겹경사. 겹경사. 예. 실제로 임차는 어떻게 맞췄어요? 저기 마이프차에 나와 있는 PC방 업체를 일단 다 돌려보거나 이제 메일 보내보거나 했고 근데 거기서보다 이제 강서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거기서 조금 제가 관심 있는 PC방을 찍어서 사이트를 확인하고 사이트가 좀 깔끔하면서도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아. 업체에 전화를 했고 거기서도 여기를 딱 알아봐 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됐습니다. 아, 그럼 그 옆에 있던 부동산 사장님 맞춰준 게 아니네요? 예. 아, 예. 직접 저희가 맞추신 직접 거네요. 했습니다. 이야, 아, 그럼 뭐야? 중개 수수료도 안 들었네요. 예, 예. 세상에, 나는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낙찰받고 물건 내놓으러 올게요 이랬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 좀 더 예. 높게 맞추셨다고 들었어요. 임대를. 그거는- 처음에 저희 목표는 한 300 정도였는데 예. 80을 더 받아오니 얼마나 이게 야. 강사가 아닙니까?
80만 원 더 받았으면 상가 가치로는 거의 뭐 2억 가까이 상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예, 와, 대단하십니다. 야,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야, 근데 너무 저는 대답회가 감사한 게 우리 대답회가 아니었으면 답사 안 갔을 거예요. 그냥 이게 좀 좋아 보이는데 하고 그냥 드랍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답회를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답사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물건 찾은 김에 이거 한번 궁금한데 가보자라고 되었습니다. 참, 아이고, 이 시청자 여러분, 김종열 TV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혹시 예. 이제 회원님들 중에서 MPL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특히 오늘은 배당 받으러 오는 날이잖아요. 네. 배당 절차에 대해서 라라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배당이라는 거는 이제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많이 낯서실 것 같아요. 일단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경매 낙찰자가 낙찰받아서 잔금 납부를 법원에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법원에서는 그 납부했는 돈으로 이 부동산, 처분한 부동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법원으로 오세요라고 불러요. 그게 배당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오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거고요. 이게 낙찰이 되고 나면은 법원에서 돈 받을 사람들한테 채권 계산서 제출하세요라고 이렇게 통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돈 받을 권리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지정되는 배당 기일날 법원에 와서 경매 법정에 가면은 이렇게 예. 앞에 배당표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표를 확인해서 내가 예상했던 배당 금액을 다 받는지 미리 조금 일찍 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 절차상 이게 사건대로 진행하면서 공탁계 가고 그 다음에 은행까지 가서 그 배당금을 모두 오늘 다 수령하는 일정을 소화할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배당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되게 궁금할 건데. 네. 이거 편집본 올릴 때 그 좀 배당표 찍어서 하나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줘요. 네. 기왕 이래 된 거. 기왕 이래 된 이왕 다 깐 거 뭐. 네, 그리고 오늘 배당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왔는데 네. 만약에 바쁜 일이 있어서 배당을 직접 받으러 안 오고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나요? 네네. 대리인으로 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예. 다른 분이 참석해도 되긴 되는데, 예. 근데 다른 것보다 배당 기일에는 꼭 참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배당 기일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건 아닌데, 배당 기일에 내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참석을 안 하면은 내가 배당금 얼마 받는지 정확히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나도 내가 받아야 되는 배당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기일은 꼭 참석하시는 게 좋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또는 다른 분이 참석을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오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오늘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 네, 절차상으로 배당표 먼저 확인하고, 내가 받는 배당금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네, 절차대로 공탁계 갔다가 이제 보관계 갔다가 그 다음에 은행 가서 오늘 다 수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공제 금액은 다 제외되고 향후에 개인 같은 경우는 매년 5월 달에 하는 종소세만 신고하면 되는 건지 또 다른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세금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다 100% 제가 맞는 건 네. 아니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원금 할인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은 세금 납부할 게 없고요. 예.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할인 금액은 라라님이 온전하게 세금도 없는 금액을 벌어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억 받을 채권을 5,500에 샀지만 2억 받을 채권에 대해서 뭐 여기 한 1억 5천까지만 받는다 했을 때, 그러면 차액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죠. 없는 거잖아요. 개인은 없고요. 만약에 예. 법인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법인세 같은 게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무사하고 한 번 더 예. 상담 받아보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세금적으로 틀린 이야기 나오더라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마시고. 예. 그 우주준마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 배당 오늘 얼마 나오냐고 여쭤보셨어요. 배당이 원하는 금액만큼 다 받습니다. 결과를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참, 하나 더 얘기 드리면,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3일 전에 더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일 전에 확인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제 전화해서 확인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금액만큼 다 배당 받습니다. 네. 얼마고? 저희가 입찰 가격을 원래 저희가 2억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입찰하기 전에 입찰가 선정할 때 얘기를 나눴는데 2억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까지 쓰면은 또 취득록세의 세금이 조금 이제 걱정이시다 하셔가지고 2억까지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낮춰서 그렇죠. 썼어요. 취득세도 문제가 되고
그 대출 받을 때 예. 너무 감평가에 가까이 쓰면 네. 대출 받을 때좀 걱정되셔가지고 네, 적정한 하셨는데 금액을 선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2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은 저희가 계산한 거는 1억 8,500 안으로 해서 배당 받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고금액 선에 입찰을 했고 다 배당 받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번에 대표님이 워낙 좋은 물건을 선정해 주셔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나라님이 그 NPL 물건을 배당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선정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NPL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힘들고 이러면 입찰하는 입장에서도 뭐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힘들 테니까 나라님처럼 채권을 많이 할인해서 사는 게 맞겠지만 네. 그거 이전에 좀 물건을 선별하는 노하우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냥 첫 번째는 일단 NPL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이 낙찰가가 받쳐줘야지만은 우리가 배당을 온전히 잘 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 평가가 일단 우선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었을 때 얼마쯤에 낙찰이 되고 그 안에 채권이 얼마나 있고 그래서 이 채권이 안전하게 배당이 가능할지 낙찰가가 받쳐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게 아니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배당의 경계에 있는 아슬아슬한 그 채권자를 이 협박을 잘했어요. 네. 이 지하에 상가 구리고 세입자 나간 거 아니 봤죠? 라이브에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시면 5,500도 안 큰 되죠. 돈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 네. 아니, 그것도 있고 대표님은 아니, 너무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예. 네. 그 동네에 PC방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네. 예. PC방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PC방을 낼 장소가 없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대표님이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물건 그렇죠. 찾는 거. 그래야지 배당도 잘 나오죠. 저희가 임차를 빨리 맞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였거든요. 예. PC방을 내고 싶은데 PC방을 낼 수 있는 점포가 그 근처에 저희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건 앞에 대답해서도 했습니다만 온 전체가 상대 보호구역에 가지고 예, 예. 우리는 유치원 상대 보호구역이니까 허가가 나는 거였죠. 그리고 이 물건은 또 차순위하고도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많이가 안 났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네, 그래서 입찰가를 우리가 배당 다 받을 수 있는 2억까지도 썼었어도 예.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대출이 조금 더 나왔을 거예요. 우주준나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개인 근저당권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협상 멘트가 협박? 궁금하다고. 나 아니면 사줄 사람 없다. 네, 이게 어쨌든 채권을 살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 약간 손실을 볼 것 같은 상황이 놓였을 때 협상이 개인이든 뭐 유동화해서든 잘 되는 건데요. 좀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협상이 잘 될 수 있게끔 끌고 갈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했는 거고요. 혹시 네. 지금처럼 자영업 경기 안 좋다라는 네.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어요. 그 물건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 물건은 일단은 제가 상가를 매입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할 거다. 근데 네. 특히 유동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채권을 사고 파는 걸 업으로 하니까는 괜찮은데 개인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자체를 설명을 하는 게 좀 쉽지 않고요. 납득시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쉽지 않고 그리고 납득시키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격하시죠. 일단은. 예. 내가 받아야 되는 본전이 생각나니까는 할인을 잘 안 해주려고 하죠. 그리고 근데 그런 상황들 그분이 약간 지금 현재 경매가 일단 유찰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2억이던 돈 받아야 될 권리가 5천만 원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심리적으로는. 심리를 잘 이용해서 심리적으로는 그때 최저가가 4억 얼마까지 떨어졌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을 채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들기도 한데 또 네. 본전 욕심 나면은 누군가 또 높게 낙찰 받아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안 파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일단 그런 심리를 대화에서 잘 이끌어내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자영업 경기가 나빴던 거, 네, 부동산 맞아요. 경기가 나빴던 거, 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도 좋은 물건이 있다면, 네네. 지금처럼 좋은 물건이 있다면 싸게 살 맞아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제가 여기를 직접 운영을 할 거다. 그리고 낙찰가가 요즘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다 이제 제가 유리한 쪽으로 좀 끌고 가면서 협상을 했던 거죠. 뭐 상가가 신권에 낙찰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네. 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중이었다면 이런 협상이 또 어려웠을 텐데. 네네, 맞아요. 그죠? 지하 상가면 뭐 2번은 유찰된다 되게 이런 생각 하니까 한 번 유찰된 최저가가 어떤 자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네.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작용했겠다 이런 생각이 게다가 들고. 그 건물 1층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찾아온 그 입찰 희망자들이 10수명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입찰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2명이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요즘이 그 상가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예. 10수명 중에서 8명이 그 대답해 구독자였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 배당금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네네. 그래서 당일, 아까 앞에서 반드시 당일에 참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의 제기를 오늘 배당 기일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의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한 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이의 제기를 하고 나면은 2주 이내에 소 제기를 해야 돼요.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는 배당금이 왜 적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소 제기를 2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아비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다른 채권자가 이의 제기하면 본인의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의 배당금은 그날 수령할 수 없고 공탁되어서 그 소제기 진행되는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승소하면 그때 받을 수 있고요. 소제기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2주 안에. 그럼 그 후에 찾으시면 돼요.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과거사지만 배당받을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땅을 팔고 땅값 덜 받아서 건저당 설정해놨는데 잘못되고 경매 넘어갔단 말이에요. 선순위 건저당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토지랑 건물 안분 배당하는데 내가 압축인 거예요. 근데 배당금 있는가? 안 갔지. 근데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합의해봤어. 그래서 내가 얼마 주고 막 그냥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 왜 배당 안 받냐 이러더라고. 난 몰랐다. 나 알았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건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지금 이야기야. 10년도 더 된 이야기네. 그 옛날에 이제 건축 개발하기 좋은 땅은 팔고 땅값 일부러 나중에 받고 뭐 중국나무 받고 이런 게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 PF 대출 워낙 잘 되니까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도 안분 배당하면 없겠는데 이랬는데 있는 거예요. 조금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2시부터 배당입니다. 제가 좀 자꾸 힐끔힐끔 시계를 보는 게 지금 1시 30분이 조금 넘었는데 2시부터 배당이어서 그 배당 법정에 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도 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저는 꽁으로 먹으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네, 그 배당 기일에 예. 보통 뭐 이렇게 2시 이렇게 배당이긴 하는데 좀 일찍 가가지고 미리 배당표를 좀 확인하고 예. 그 배당표에서 내가 받을 돈이 확실하게 잘 계산이 되어 있는지 나 앞순위에 뭐가 있고 내 후순위에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저 법원 가서 저도 찾아야 되고 저는 어제 전화로 유선상으로 확인했어요. 예, 계좌. 그 아까 유선상 말한 금액이 아까 그 금액이고. 예, 그 금액인 거고 그게 진짜 제대로 배당표에 적혀 있는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시 시작이긴 한데 조금 일찍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경매 신청 당시에 선순위 채권자 금액의 금액과 네. 그다음에 그분의 채권 최고 금액과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신청 당시의 금액에서 늘어날 이자 네네. 그다음에 그 경매 신청 비용과 세금을 빼고 나머지가 내 배당 예상금이고 네네네. 그런 계산은 뭐 늘 하셨으니까 잘 하시겠다. 네, 뭐 일단은 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제가 선순위가 어떤 게 있는 것들 다 검토하고 그 금액들도 대략적으로 다 확인하고 매입을 하는 거라서 네, 미리 학교 다닐 때 있습니다. 수학은 못했지만 동계산은 잘하는 그런 네. 분이기 때문에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이제 예. 동계산을 잘해야죠. 그럼 맞습니다. 예. 자, 두 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가서 또 돈 축하드립니다. 많이 받아 오십시오. 예. 예, 저는 저 차 대기시켜 놓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법원 현장도 영상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브에서는 그 당사자만 겪을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최대한 담아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몸속에 몰카를 달아가지고 배당하고 있는 장면 자체를 그 자체를 생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가 감옥 갑니다. 철컹철컹.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식도 넣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걸까지 못하고, 그 스토리를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여기 남부지방법원까지 와가지고 와서 촬영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기는 귀찮고, 그런데 궁금은 하다, 김종률을 보내고 싶다, 그런 주제 있으면 언제든지 대답해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제가 대신 답사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배당 받으러 가시고. 네, 저희는 배당 받으러 가겠습니다. 예. 원장님 잘 마무리해주세요. 그럼 배당기 당일날 조금 일찍 법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배당이 한 2시라고 하면은 한 20-30분 전에 가서 내가 배당 받을 배당표를 먼저 확인을 해서 오늘 배당받을 금액에 이상이 없는지 잘 배당표가 작성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배당받아야 되는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날 당일날 이의 제기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당이 진행될 때 법원에 배당 받을 수 있는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은 법정에서 법원 보관금 출금 환급 명령서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보관계로 갑니다. 그래서 보관계 가서 법원 보관금 출금 지시서 은행 제출용이라는 걸 또 하나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으로 가서 배당을 받으시면은 오늘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배당을 전액 잘 받아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돈 벌었어요. 지금은 경매를 공부해야 될 때고 상가도 공부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NPL까지 같이 공부해 두면 굉장히 좋을 배당 받으러. 때입니다. 두루두루 공부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은 게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요. 리스크가 현저히 낮아지고 수익이 완전히 커지고 이래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경매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아니 그런 수익률이 나는 게 말이 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뭐 심지어는 부동산 강사들 중에는 경매 같은 거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뭐 버젓이 자기 유튜브에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이 좋으면 그렇게 싸게 낙찰되겠느냐, 물건이 안 좋으니까 싸게 낙찰되는 건데 그 정도는 그 지역을 찾으면 금매로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라는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 꼭 공부해 두십시오. 경매에는 그 물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답사의 효율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낯선 지역의 물건을 어느 정도 될 거다를 가늠하기도 되게 좋게 만들죠. 그리고 그 경매를 굉장히 빛나게 만드는 건 역시 NPL인 것 같습니다. NPL은 투자를 할 때 한 10년 정도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부동산 불경기인 이런 3년, 고금리였다가 그 여파로 이제 그 경매가 많아진 지금 같은 시점 있죠. 요럴 때 한 3, 4년 정도 반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도 2009년부터 한 13, 14년까지는 NPL이 재밌었는데 그 이후로는 금리가 워낙 낮아지면서 그리고 부동산 호경기를 만나면서 NPL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다음에 NPL까지 그렇게 쭉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량한 상가와 토지로 여러분들의 보는 안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대답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